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하시고 함시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6월의 비, 오늘의 비는 무더위의 기승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농작물의 목마름을 해갈해 줍니다. 역경과 절망의 어둠 속을 담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의 영적 해갈로 대성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비오 11세의 스페인 내전의 지진은 인류를 절망케 한다. 오늘은 지금 현재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컬트 바티칸의 정체가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제가 강의한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역사책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는 조심하세요. 천주교들이 여러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천주교의 이익을 반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일하면은 여러분은 뭡니까? 완전히 매장됩니다. 그렇죠? 독약을 먹여서 죽이든가 청부 살인을 하든가 완전히 뭡니까? 인간을 황폐시켜요. 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스타니슬라우라는 한성교라는 분이 있어요. 천주교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밀접하고 또 박지만 회장하고도 아주 절친해요. 그 결과가 어떤가는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사비오 정린석이 있어요. 그분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어요. 로사리아 김은혜가 있어요. 대변인. 그러나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어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있는데 참 말하기가 지저분해 솔직하게 말하기 싫고 그러나 유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은 안 바뀌겠어요. 모 지사는 가장 절친이 안토니오 박수현. 그분은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지나고 현재 지금 청와대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에스텔 박영선도 똑같아요. 그분도 현 정부에서 장관의 자리까지 오르고 지난 시장에서는 패했지요. 그러나 그 도지사는 살아서나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다음 차기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 장로님이나 기독교 성도가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천주교 세력들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 말씀을 드려요. 알렉산드로 김종인, 하상 파오로 안철수, 또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베드로 박용진, 안드레아 이준수, 스테파노 오세훈 등등 천주교들은 죄송하지만 고위 공직자를 떠나고 두 번 다시 이 어떠한 그 직을 맡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오늘 강의를 들으면은 여러분의 모습은 100% 조그만 부분도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스페인은 천주교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낯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첫째, 카르타헤나가 있어요. 현재 해군 기지로서 항구 도시인데 그건 역사가 있어요. 포에니 전쟁, 영어로 말하면 The Punic Wars, BC 264년에서 14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로마가 대승리합니다. 로마하고 페니키아, 현재로 말하면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 되겠어요. 거기에 식민 도시 뭐예요? 카르타고. 현재 뭐예요? 튀니지가 되겠어요. 아프리카.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 번 다 로마가 이기는데, 첫째, 제1차 전쟁에서 하밀카르 마르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대단히 뛰어난 분인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미 로마의 시민들은 의식이 깨어 있어요. 그렇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기의 돈을 다 국가에 바쳐서 뭘 사요? 군선을 사고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뭔가 카르타고는 대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도 그런 애국심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천주교들이 다 자고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쟁이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밀카르 마르카가 전쟁에 패하니까 더 이상 카르타고에서 자기 나라를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옮깁니다. 어디로? 히스파니아, 그죠? 이베리아 반도. 현재 말하면 포르투갈, 에스파냐, 안도라, 지블루트로 가요. 그러다가 이분이 거기에서 전사를 해. 그러다가 사이 하스두르발이 그걸 잘 카르타헤나를 이렇게 도시를 국가를 형성하다가 또 암살을 당해요. 그때 나타나는 게 누구냐? 하밀카르 바르카의 장남 하니발 바르카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하니발. 예, 이분이에요. 바로 그 바르카, 그 성에서 마르셀 로니아라는 그 이름이 나왔어요. 즉, 그 수도가 마드리드인데 그 다음 두 번째 큰 도시, 항구 도시, 대한민국을 말하면 어디를 말할까요? 부산을 말해요. 1992년 제25회 올림픽 개최지구, 피카소가 바로 바르셀로니아 출신입니다. 두 번째, 서고토 왕국이요. 이걸 잘 아시죠? 서고토 왕국이 결국에는 에스파니아의 기원이 되겠어요. 실제적인 기원이에요. 지난 시간에 동고토 왕국에 배웠어요. 테오도리쿠스, 그분이 제논, 그렇죠? 동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493년에 그 동고토 왕국을 세우고 후대에 서가고 나서 553년에 멸망을 하죠. 그런데 서고토 왕국은 초대왕이 알라리쿠스입니다. 410년에 로마를 침략해서 그 당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그 후대 왕들이 418년입니다. Southern Gaul, 지금 말하면 남부 프랑스와 451년은 이베리아 반도에 그 톨레로도가 있어요. 그걸 수도로 해가지고 서고토 왕국을 세웁니다. 418년에서 언제까지? 721년이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레카레누스 1세의 왕이 그 587년에 서고토 왕국 그 신앙이 어떻습니까? 울필라스 선교사 때문에 아리우스파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리우스파 신앙,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네? 예수님은 일반적인 그 불교로 말하면 고도마 시타르토와 비슷한 인간이고, 그리고 또 공자 그분하고 동일한 인간 유형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울필라스의 가르침을 그것을 포기하고 587년에 기독교로 전향을 해요. 지금 오쿨트 바티칸 천주교는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고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589년입니다. The Third Council of Toledo. 톨레도 제3차 종교회의에서 서고토 왕국에 있는 그 주민들이 전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선언을 해요. 이게 유명한 겁니다. 이때부터 지금은 오컬트 바티칸이 이게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순수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줘요. 프랑크족만 정통인데 지금 589년에 바로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서고토 왕국이 완전히 정통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위티자라는 그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자기 자녀에게 왕위를 세습시키려고 그래. 자, 지금부터 이제 이 기독교가 변질되는 거, 오컬트 바티칸화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족하고 주교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요. 벌써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 권력하고 정치 권력이 서로 이렇게 이꼴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걸 중요시 얘기해야 돼. 710년에 로드리고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우는데 그러면은 위티자의 자녀들, 왕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 여기에서 큰 잘못 선택을 해요. 이게 이제 모든 국가의 운명이고 지난 조선도 군대가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군대가 없으니까 일본을 통해서 청나라를 러시아 등등을 통해 가지고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를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래요. 바로 서고토 왕국이 완전히 이슬람 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 교훈을 배워야 하는데 현재 천주교 세력들은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그냥 평화를 살아가는 희한한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마음을 완전히 녹이고 연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 세력은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중국 이성국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다? 우마이야 왕조에게 이제 손을 뻗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족의 그때 아프리카 총독이 무사예요. 장군 타리크하고 7,000명 군대를 데리고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711년 들어와서 그 후로 이제 완전히 이게 이슬람 나라가 되는데 그러면은 우선 이슬람 제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어요. 원래 613년에 무헤마드, 그쵸? 이게 모하메트가 그 이슬람교를 세웁니다. 40대에. 그리고 그 후로 4명의 칼리프가 나와요. 칼리프란 것은 뭐냐? 종교와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칼리프가 정치 지도자를 임명한 사람을 그 직위를 뭐라요? 술탄이라고 그래요. 4명이 이렇게 정통 칼리프 시대가 여니까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점령했어요. 그런데 4대 칼리프 알리, 즉 무헤머드의 그 딸 파티마의 남편이에요. 암살을 당해. 그때부터 이슬람의 그 역사가 바꿔지는 거예요. 왕조가 그래서 3개가 나와요. 그 파티마를 딸을 중심은 시아파, 파티마 왕조라고 그래요. 909년에서 1171년 북아프리카에 세워져요. 그래 북아프리카가 원래가 기독교인데 이렇게 이슬람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중요하냐? 우마이 왕조하고 아바스 왕조요. 이런 걸 잘 아셔야 하는데 우마이 왕조는 에스파니아하고 밀접한 관계가 가지고 있고 우마이 왕조도 전기 우마이 왕조, 후기 우마이 왕조도 또 2개로 나눠져요. 우마이 왕조가 약간 복잡해요. 일단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겠어요. 우마이 왕조를 우리가 수니파라고 합니다. 수니파는 뭐냐? 혈통 중심이 아니라 칼리프, 지도자의 능력 중심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니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우마이야 왕조에 있는 그 이슬람 교도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무어인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이베리아 반도, 북아프리카, 인도를 말해요. 거기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무어인이라고 그래요. 이건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우마이 왕조 전이 뭐냐? 661년에 설립해서 750년 아바스 왕조가 나와요. 우마이 왕조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세워져요. 시리아 수도가 뭐예요? 순위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흰 깃발을 상징을 하고 있고, 아바스 왕조는 750년에 세워지면서 바로 뭐예요? 우마이야 왕조를 패배시켜버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1258년 존수갑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세워지고 검은 깃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바스 왕조를 우리가 시아파라라고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집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이슬람 교들을 사라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무어인 사라센을 구별하지 않는데 수능고사를 보면은 알아야 되고 대학교 교환과정 정도 들으려면은 이런 지식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후기 이제 이 우마이야 왕조가 에스파냐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중요해요. 이게 안달루시아 지역으로 가요. 안달루시아 지역은 그 도시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비야, 코르도바, 그라나다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어디예요? 경상남북도예요. 그런데 현재는 세비야가 주도인데 그 당시에는 뭐요? 코르도바가 수도예요. 코르도바를 해서 형성됐다고 코르도바 칼리프 왕조라고 그래요. 756년에서 언제 1031년이에요. 그때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해요. 1031년에 이게 끝나고 나서 뭐가 해요? 이게 타이파 시대가 와요. 어느 나라든 전성기가 있으면 그 내분이 일어납니다. 타이파란 말은 뭐냐? 이건 우리로 말하면은 소국 왕을 말해요. 39명의 소국 왕이 있는 거예요. 이게 1031년부터 1492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소고토 왕국이 그 아리우스파였다가 정통 기독교로 왔는데 이슬람제고 쉽게 말하면은 전혀 종교관이 틀리고 말하자면 뭡니까? 이방이지, 이방. 이방 사람들 군대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려다가 대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다가 그러다가 이슬람을 그 자체내가 뭐예요? 완전히 뭐 분해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때의 타이파 시대가 오니까 이전에는 그 소고토 왕국이 우마이야 왕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조공을 바쳤는데 이는 거꾸로 바로 이렇게 타이파 시대가 오니까 300년 동안에 자 남부는 우마이야의 왕조가 잡고 있어요. 북부에 뭐요? 절치부심하면서 세력을 키워요.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는 기독교 나라가 돼요. 그게 카스티아 왕국. 현재 행정 그 구역의 명칭은 없습니다. 일단은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뭐요? 아라곤 왕국. 레온 왕국은 카스티아와 병합이 일어나고 남은 뭐요? 나바라 왕국이 있어요. 스페인은 나바라로 쓰고 프랑스는 나바르라고 써요. 그래서 한국 책을 보면 어느 때는 나바라, 어느 때는 나바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살펴보면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남부는 우마이야 왕조고 북부는 뭐요?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기독교 국가가 잡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레공키스타. 이것을 영어로 하면 리콘퀘스트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조선에는 절망해요. 누가 떠요? 일본이 떠요. 왜?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 에스파냐가 있는데 어디까지? 임진 전쟁까지 다 에스파냐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본은 뭐요? 대행운해요. 이때부터 400년 잘 있다가 1898년에 메이지신 최대의 아시아 대국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일단 레곤키스타가 아주 중요한데, 자 이렇게 이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거의 800년 넘게 지배를 받았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나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카스티아 이자벨 1세가 되겠어요.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엘리자베스. 그죠? 우리는 엘리자베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에요. 10대이기 때문에 아주 맹랑해요. 그런데 또 역을해요. 이제 우리가 성숙할 때는 맹랑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카스티아 왕국에 있어 보니까 왕은 자리에 오르기는 힘들어. 왕비도 되기 힘들고 잘못하면은 노예로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치를 말해요. 바로 이자벨 1세가 왕이 오르기 이전입니다. 그 아라곤 페르난도 2세를 만나요. 아주. 그 집을 뭐요? 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69년에 결혼을 해. 이 이자벨 1세는 18살. 또 아라곤 페르난도는 17살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1479년에 연합왕국을 이뤄요. 이사벨은, 그죠? 카스티아 여왕을 바로 1474년에 돼요. 그런데 그 아라곤 페르난도는 1479년에 돼. 그때 비로소 연합왕국을 이뤄요. 그리고 나서 또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힘을 합해서 1492년 1월달 마지막 타이파라고 그라나다가 남아있어요. 그 점령해요. 완전히 711년 타리크를 힘을 빌려가지고 저 왕위를 계승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711년에서 언제? 1492년. 몇 년 만에? 781년 만에 이렇게 뭡니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1492년 4월 달에 크리스타프 칼럼버스를 해군 제도로 임명해가지고 신대륙을 탐사하게 누가? 이자벨 2세. 아주 대단합니다. 이자벨 2세하고 이렇게 아라곤 페르난도 2세는 7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2명은 유산을 하고 장남은 19살 때 사망을 해요. 공주 4명이 있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일단은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큰딸 이자벨은 포르투갈의 마누엘 1세하고 결혼하는데 포르투갈 마누엘 1세도 대단한 분입니다. 28살에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셋째 딸 누굽니까? 마리아가 또 이렇게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막내딸을 봐요. 둘째 딸이 중요한데 후에 여기에 핵심이기 때문에 설명했어요. 막내딸은 아라곤의 캐서린인데 16살에 튜도 다이너스티를 창시한 헨리 7세의 장남 아서 튜도하고 1501년 결혼하는데 6개월 후에 1502년에 아서가 뭐요? 사망을 해. 그러니까 헨리 7세가 지금 튜도 왕조를 세운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부탁을 해. 우리 잉글랜드는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스페인하고 연맹을 맺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캐서린을 돌려보내지 말고 둘째 아들 헨리 8세에게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2개월 후에 1509년 6월 11일 24살 먹은 형수 캐서린과 18살 둘째 아들 헨리 8세가 결혼해서 누가 태어나냐? 유산을 하고 많은 아이가 죽다가 남자아이는 안 태어나요. 후에 이제 엠볼린 사건이 일어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메어리 1세, 본명이 메어리 튜도입니다. 블러디 메어리가 태어나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영국 역사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제목하고는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비켜가겠어요. 중요한 건 둘째 딸 광묘 후한나입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광묘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는 모르겠어요. 76세까지 사는데 이분이 누구하고 결혼하냐? 신성 로마 황제 막시밀리안의 아들 펠리페 1세와 결혼하는데 이분은 28살에 서거해. 그러니까 수명이 짧죠? 여기서 몇 명이 이남 사녀가 태어나. 여기도 다 자녀들이 대단해요. 전부 다. 왕비. 그래서 시간상 두 아들만 설명을 하겠어요. 왜 두 아들이냐? 이게 종교 혁명이 일어날 때 마르틴 루터 선생님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우리 기독교와도 같이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장남님과 칼 오세입니다. 라틴어는 카를로스라고 하고 스페인어는 칼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는 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가 맥시밀리안이에요. 신성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자벨 1세하고 페르난도 2세는 뭐예요? 애할머니, 애할아버지요. 황금 수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다음에 누가 신성 로마 황제가 됩니까? 자기가 될 수 있죠? No.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황 레오 10세가 지금 역사적으로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분은 칼 5세의 합스부르크 권세가 강화되는 것을 아주 싫어해. 그래가지고 작센주 선제후가 있어요. 프리드리 3세, 프리데어 와이즈, 영어로 말하면 프리더릭 더 와이즈. 프리드리 형공이 있는데 이분은 마이트 선생님을 보호해주는 선제후입니다. 근데 바로 교황 레오 10세는 이분이 신성 로마 황제가 되기를 원해요.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르틴 루터 선생님의 종교혁명은 누가 지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저는 역사적으로 이걸 발견하고 흥분을 합니다. 흥분.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건 뭐냐? 이렇게 신성 로마 황제는 이렇게 투명한, 그렇죠? 정의로운 절차에서 뽑히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해결돼요. 자, 융자, 채권 방식을 고안한 근대 금융업자가 있어요. 이게 야코프 푸거라고, 이분은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해요. 야코프 푸거는 이분이 이제 천주교도인데 사실은 이분이 고리대금을 레오 10세에게 상인을 해가지고 레오 10세에게 고리대금을 받도록 도장을 짓게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실수를 하기 때문에 깔뱅 이 선생님에게 자본주의의 시주가 넘겨지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콥 푸거입니다. 이게 독일 사람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바로 칼 5세에게 뭘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융자. 그래가지고 신성 로마 황제가 돼요. 이분은 미국 침례교 신자 석유재벌 록펠러, 또 철강재벌 카네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야코브 푸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간 있으면 제가 강의를 하겠어요. 자, 이렇게 칼 5세가 이제 자기가 신성 로마 황제를 19살에 돼. 1519년에서 1556년, 37년에. 그리고 에스파냐는 16살에. 1516년에서 1550년, 40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신성 로마 황제 에스파냐 왕이 오는 게 좀 지겨운 거 봐. 1556년에 동생
페르난드 1세에게 신성 로마 제국을 양해하고 장남 펠리페 2세에게 스페인 왕국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페르난드 1세는 우리 종교혁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펠리페 2세는 조선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펠리페 2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1571년 오스만 투르크하고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레판토 해전에서 최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적 함대 아르마다 이름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1586년에 25세의 베붕턴 경이 음모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천주교 실제 엘리자베스 1세를 암살시키고, 그렇죠? 왜? 영국 성공의 기독교의 성도이지 않습니까? 19년 감금된 천주교도 스쿨랜드 여왕 메리를 옹립하자.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는 건 누구로? 예수의 중심으로. 이걸 아셔야 돼. 대한민국도 지금 선거가 아주 조작되어 있어요. 이거 다 밝혀야 돼.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엄청나요. 지금 우리는 조작된 역사,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조작된 역사로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또 이 현 정권도 조작된 그 역사를 연출하면서 선거를 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다 밝혀내야 돼. 1586년 뱀미턴 음모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무너지지 아니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1588년 영국하고 스페인이 뭐야? 전쟁이 일어나. 그 아르마다가 뭐야? 완전히 완패를 해. 그때부터 에스파냐가 뭐야?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 편을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 잉글랜드의 편을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 레오 10세를 통해서 마리투 선생님을 이렇게 보호하는 작센주 선제후, 그렇죠? 프리데 바이데를 뭐 황제로, 신선로마 황제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은 뭘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오골도 바티칸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고, 그렇죠? 우리 기독교를 선정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언제? 임진전쟁이 1592년에 일어나서 1598년에 합니다. 1597년 정유재란, 재란은 두 번이나 뜻이에요. 두 번 일어났다. 그게 펠리페 2세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에스파냐, 예수회를 중심으로 임진전쟁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임진전쟁을 연구한 사람은 다시 공부하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는데 언제 이제 에스파냐가 완전히 멸망이 가느냐? 1898년 미국하고 스페인이 전쟁이 일어나요. 스페니시 아메리칸 우어라고 그래요. 미소 전쟁을 하는데 1898 2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더 이상 스페인의 식민 지배가 싫다 해서 반스페인 폭동이 일어나요. 그때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 메이노를 파견해서 아바나 항구를 정박시켰는데 거기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그래서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 미국 편을 들겠어요. 그죠? 지금 뭐냐? 천주교 국가 스페인을 뭐요? 하나님이 뭐요? 완전히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미 해군이 260명이 숨져요. 그래서 미국하고 스페인이 전쟁이 일어나. 누가 이겨요? 보나마나 하죠? 바로 1898년 12월, 10개월도 안 돼가지고 파리 조약을 맺는데 이게 중요해요. 에스파냐가 지배를 가졌던 쿠바, 다음은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를 다 누구에게? 미국에게 놓은 거예요. 태평양 시대가 열린 미국이.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천주교 국가를 버리고 기독교 국가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때 완전히 내리막길 걷고 그런 스페인 역사가 되다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뭐가요?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 언제? 1936년에서 1939년이 되겠어요. 1939년 4월 1일 날에 끝나는데 1939년 9월 1일 바로 5개월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알겠어요? 스페인 내전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주곡이고 여기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냐? 비오 11세, 12세. 천주교 세력들이 관여를 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역사 다 놓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을 때 비오 11세가 그때 이제 프랑코 장군입니다. 세례명이 바울로요. 우리로 말하면 바울. 바울인데 그 사람을 지지를 해. 왜 지지하느냐? 자, 그래서 1933년 6월 3일에 딜렉티시마 노비스, 영어로 말하면 On the Operation of Church of Spain, 스페인 교회의 박해에 대해서 그런 그 해칙을 보내. 그 해칙은 뭐냐? 스페인 제2공화국이 뭐요? 반천주교 정책을 쓰고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프랑스 대혁명도 그렇고 이탈리아 시대도 그저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나서 엠마누엘 2세가 또 1870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뭐요? 학교에서 천주교육을 금지. 왜? 자기가 이게 해보니까 천주교는 스페인 국가에 아무런 도움을 안 줘. 그 신부라든가 또 소녀들 뭐요?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윤리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재물 욕심도 많고 일반 사람보다 못해. 그냥 일단은 통과하겠어요. 뭐 중요하냐? 예수회를 축출시켜라. 예수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나시오 데 로율라. 어디요? 지금 원하는 스페인 출신이에요. 1533년에 창설했는데 클레멘스 7세가 허락하고 바오르 3세가 1540년에 인가를 한 거예요. 그걸 뭐예요? 예수를 축출. 다 그래. 프랑스도 그렇고 똑같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오골도 바티칸 국가인데 천주교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텅텅 비었어. 그 예배 성당에 가면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이게 천주교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이걸 정확하게 뭐야? 예수의 축출을 해. 이게 스페인이 제2공화국이 이렇게 땅을 조사해 보니까 3분의 1의 땅이 누구 거야? 천주교 재산이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하는 애들라 쉽게 말하면 기독교시, 우리 기독교시 그러면요? 우리 기독교는 다 누구 거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대한민국 거. 천주교는 오골도 바티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스페인 제2공화국이 뭐요? 원래대로 이제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천주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이걸 누가? 비오 11세가 화를 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골도 바티칸은 잘 들으세요. 자기의 종교 권력이 뭐예요? 정치 권력이어야 돼. 그게 실현이 안 되면은 큰일 나. 그리고 천주교 재산, 돈이 표현을 가면 재산, 이런 애도 손해보면 안 돼. 그리고 섹스, LGBT니까 자기들이 수도단체가 레즈비언, 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섹스, 트랜스젠더, 모든 에이지 그 기원지 아닙니까? 그것을 전 세계에 뭐요? 시민들에게 그 기원을 주려고 자기의 잘못을 전가시키려고 이 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현되지 않으면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카오스 세계로. 지금 자기 것이 지금 빼앗기니까 뭐요? 그때 바올로 프랑코 장군이 내가 부태사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1936년 7월 17일 날에 자기 직속 군대 모르코 용봉. 그리고 누가? 피오 11세가 누구하고? 바로 이탈리아 무솔리니하고 접촉하지 않았습니까? 1929년 나테로노 저항 맺어지고 바티칸 시국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종교 협약을 맺었잖아. 누구하고? 바로 독일 히틀러하고. 히틀러가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를? 프랑코 장군. 그러니까 비오 11세가 프랑코 장군하고 천주교 신자하고 바로 무솔리니하고
누구하고? 히틀러. 3명을 해가지고 에스파냐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뭘 지키려고? 재산 지키려고.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들 세계 역사 그게 어디로 가요? 왜 그러냐 보니까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한 거예요. 보니까 기독교가 그렇잖아. 모든 재산은 대한민국 거잖아요. 그러나 천주교는 뭐요? 오컬트 파티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뭐요? 팔멸시키려고 제2차 세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도 똑같은 거예요. 중국도 기독교를 뭐요? 팔멸시키고 자기 천주교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건 통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때 그러니까 프랑크 장군이 어느 정도 저하냐, 자기를 저항하는 사람, 반대파들 인사들이 하니까 어린아 유아를 납치해. 엄청나요. 책 보세요. 1, 20만 명이 아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수녀들이 또 들어가. 이걸 아셔야 돼. 예수에는 해병대예요. 그죠? 우리로 말하면 특전사. 그리고 수녀하고 신부는 뭐요? 일반 군대. 그 오프스데이는 뭐요? 비밀 첩보원이에요. 이게 바티칸. 대한민국 신부 수녀들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오컬트 바티칸에 뭐요? 바로 이 군인들 이걸 아셔야 돼. 수녀들이 뭐요? 유아를 납치. 안 믿으시겠죠? 책 보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때 누가 예수를 싫어하니까 누가 들어가요? 오프스데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에스크리파가 1928년 설립하고 1940년 승인 받는데 정치를 참여 프랑코 그 정부에. 예를 들면 20명 있으면 10명이 누구예요? 오프스데이요. 완전히 뭐예요? 천주교가 잡은 게 지금 현재 뭐예요? 에스파냐예요. 가난해. 프랑스는 참여 못하게 오크토 바트가 말 안 들어. 그런 게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요한 바오로 2세가 바로 오프스데이를 1980년 직수기구 삼고 2002년은 에스크리바를 성인 품에 딱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프란체스코는 뭐예요? 예수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해명회에는 이렇게 이런 스페인 내전을 보고 For whom the bell tolls라는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 명작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입니다. 영국 조지 오웰, 그렇죠? 이번에 애니멀 팜, 동물농장, 1984, 1984년 미래소설. 이분이 하민지 투 캐탈로니아, 캐탈로니아는 그 스페인 지방인데 그 창가예요. 그걸 책을 냈을 때 영국의 세계적인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케니스 C. 로치예요. 이 사람이 그 책을 근거로 해서 Land and Freedom, 나라와 자유, 1994년에 만든 거예요. 왜? 오컬트 바티칸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드골 정부 때 문화부 초대장관을 하고 한 앙드레 말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스페인 공화국 거기에 부인하고 스페인 내에 참여해서 스페인 공화국 공군을 조직하고 자기는 국제의용군 항공대 비행대장 대령으로 참전을 해. 그때 쓴 책이 희망, Man's Hope. 그걸 또 영화화해서 대단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The Outside로 1957년에 그 알베르 까미가 노벨 문화상을 받을 때 이 노벨 문화상은 받을 사람은 뭐요? 앙드레 말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행동파입니다. 또 스페인 제2공화국 정부가 이츠파 거장 피카소에게 파리 세계 박람회 국관 전시작품을 요청해요. 그때 그 바로 피카소가 게르니카라는 그 작품을 해가지고 그 검정색, 흰색을 다 조해서 만들어 뭐냐? 나치가 창설 중인 공군의 신병기 테스트를 어디? 게르니카에 3시간을 하는 거예요. 24대 비행기가 뜨고 50만 발 포탄이 투하된 거예요. 스페인 내전은 바로 파시즘과 나치즘의 제2차 세계대전의 예비 연습장이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지지한 사람이 누군가? 이게 바로 비오 11세예요. 나는 여러분의 믿겠어요. 바로
천주교의 정체성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처음에 말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친했던 스타니슬라우 한성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갔습니다. 그리고 사비오 정리서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로사레 기문의 대면에 이명박 대통령 어두운 길에서 헤매고 있어요. 알렉산드로 김종인, 하상바오로 안철수, 베드로 박용진, 안드레아 이준석, 스테파노 오세훈 제발 빕니다. 비후 11세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정치를 떠나고 대한민국도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기독교 성도님이나 장로님이 대통령 되는 날은 여러분 운명은 없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